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옥탑방, 베란다 확장, 방 쪼개기 빌라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한 위반 건축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대거 양성화시킨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165제곱미터, 약 50평 정도 되는 그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 양성화하자는 기준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과연 이게 서민 주거권에 보일까요? 아니면 도덕적 해일까요? 오늘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위반 건축물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 없이 지은 건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건물, 이 전부가 다 위반 건축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옥탑방, 베란다, 불법 확장 같은 무단 증축, 상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몰래 개조하는 경우, 내력벽을 허물고 방을 쪼개 가구 수를 늘리는 원룸 쪼개기, 신고 없이 마당에 컨테이너, 천막, 창고 등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의 위반 건축물들은 약 14만 8천 동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56.5%인 약 8만 3천 동이 주거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이미 수십만 가구가 이런 애매한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잡고 있는 큰 방향이 이렇습니다.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일괄 양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각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330제곱미터 미만까지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양성화를 승인합니다. 방 쪼개기는 가구 수를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만을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입법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해서 제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이다 공짜로 합법이 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양성화 조건의 핵심은 돈, 다시 말하면 이행강제금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안은 이행강제금 5회분을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건물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비율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위반 건축물에는 주기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번 양성화를 해주는 대신 미리 5번치 금액을 내라라는 그런 식입니다. 정리하면 불법인 채로 두고 계속 벌금을 내느니 이번 기회에 돈 내고 합법 건물로 승격시키자라는 제도적 선택지를 주는 셈입니다. 왜 지금 대규모 양성화가 나오느냐? 이번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서민 주거권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입니다. 무단 증축된 빌라, 방 쪼개기 원룸 같은 위반 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더 취약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사건의 상당수가 이런 문제 있는 건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도 이런 구조를 인식하고 전세 사기, 역전세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대신 아예 건축물 형태를 합법화하고 관리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만 이게 실효적인 대안이 될지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때려도 벌금을 안 내고 버티는 가구가 너무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단속, 고지, 징수 과정에서 행정비용만 계속 나가고 실제 개선은 잘 안 되는 구조도 꽤 쌓여 있다는 거죠. 국토부는 이미 작년 10월에 기존 위반 건축물을 한 번에 정리하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위반은 더 강하게 막겠다는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그 양성화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도덕적인 해이입니다. 그동안 규정을 지키며 건축하고 추가 비용 들여서 법 테두리 안에서 리모델링 증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규정을 어기고 불법 증축한 사람에게 합법화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법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손해보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법규범의 엄격한 적용과 현실적인 주거 행정 문제 해결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의 선택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양성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주택에 위반 건축물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 정책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알맞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